김성환의 시사야.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 단장인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특보 단장 그대로 유지하고 계세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면 어떡해요. 아니, 일단 후보는 선대위를 해산을 했는데, 네. 글쎄,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역할을 이제 기능적으로 이걸 처리할 사람이 필요한 것 같고, 예. 너 그냥 그만해 소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임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그런 거요? 구체적인 해고 통지가 없으니까 일단 유임으로 그렇죠. 그냥 의제를 하고. 예. 일단 임명은 했는데 네. 나가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그냥 자발적 유임입니다. 김정인 위원장만 나간 거예요. 네. 아니, 신경민 전 의원 지금 선대위에 계시잖아요.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이러십니까? 원래 선대위를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국민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사실은 기겁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 일국의 행정부의 수반 자리를 뽑는 선거의 준비기구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국가의 공무원들보다 훨씬 못한 게 이 조직 자체가 아주 짧으면 6개월, 네. 아주 길어봐야 9개월에서 1년 사이에 만들어진 짧은 조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네. 여기 있는 사람은 급여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자원봉사자들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 타이트한 근무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스스로 자조적인 표현이 대선 캠프는 그냥 떴다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떴다방에서 사실은 국가를 움직이는 권력이 창출된다는 게 그렇죠. 예. 인사도 여기서 결정이 되고 정책도 결정이 되는데 이 얘기 가지고 아마 따로 언젠가 뒷얘기 한번 네. 얘기하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참 지난 한 주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지난주에 김경진 의원 뵙을 때 아주 힘이 쭉 빠진 표정으로 나오셨는데 이준석 대표 사퇴 결의안 직전까지 갔다가 네. 결국은 윤석열 후보하고 극적으로 포옹하고 화해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은 좀 정리가 된 겁니까? 이제 잘 굴러가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잘 굴러가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거의 며칠 전에 심각했었죠. 의원총회 열렸고 거의 오전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탄핵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놨는데 네.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래도 대표 직접 소명을 한번 들어보고 마지막 결의하자라고 해서 이제 대표를 모셔왔던 거고. 네.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준석 대표가 한 번만 내가 더 집 나가면 세 번째 집 나가면 나 대표 그만두겠다.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계시던 그 방에 간이 침대 놔두고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선거를 돕도록 하겠다. 당선에 숙식을 하면서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각오를 다졌고 또 후보가 극적으로 이제 이 내용을 포용을 하면서 우리는 한 피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 하면서 극적으로 이제 잘 화합이 이루어졌고 그리고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9호선이나 김포선 이게 속칭 지옥철이라고 말하는 지하철도 후보하고 같이 타보는 것 같고 AI 윤석열도 열심히 세상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특이한 페이스북에 한 줄 공약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성가족부 폐지. 예. 병사 월급 200만 원 이렇게 해서 글자 10자 이내의 공약들이 그냥 확 쏟아지면서 국민들이 저게 뭐야 하고 지금 계속해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큰 틀에서 보면 아마 지난주보다는 많이 순항하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더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네. 왜 한 줄 공약 발표하듯이 국민께 좀 친절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왜 폐지한다는 말은 없고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오히려 불친절한 게 눈길을 확 잡아끄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눈길 잡아 끌기 위해서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2017년 대선하고 좀 차이점을 보면은요. 5년밖에 안 지났지만 그때는 트위터, 페이스북이 대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건 조금 고물 취급을 좀 받는 것 같고요. 요새는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 틱톡 뭐 이러니까 굉장히 호흡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뭐 3초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지금 한 줄 공약, 뭐 헤드라인 공약이죠. 신문에 딱 뭐 제목처럼 헤드라인 공약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보면 야 이게 또 정말 새로운 대선이고 이 시류를 반영하는 거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유튜브 59초짜리 영상 보고 나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제 이미 구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지나갈 세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12년, 17년도 좀 많이 달랐는데 이번 22년 대선은 또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적응해야죠. 아 그렇죠.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가는 거를 참 쫓아가기도 좀 버거운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왜 이런 선거 공약을 내걸까? 이걸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른바 뭐 여성가족부 폐지도 그렇고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일종의 이제 이 공약 남심 표심에 좀 호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세대 포이론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세대 포이론은 모르겠고요. 최소한 2030 남성이 핵심 타겟이다.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보면.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가지고 들어가 보면 또 그냥 개별 정책으로 또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병 병사 월급 200만 원 보장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서로 간에 별 이견이 없어요. 그리고 가령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대학 입학 시험을 친 인원이 한 38만인가 된대요. 그러면 사실은 그중에 남자아이들이 19만 명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년 지나면 병력 자원 모분수가 19만 명이에요. 19만 명을 넘을 수가 없어요, 보면. 거기서 군대 못 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안 가고 못 가고.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50만 6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군에 이게 거의 모병제적 급여를 주는 모병제적 성격이 도입되지 않으면 사실은 대한민국의 현재의 군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올해만 해도 이제 대학 뭐 이게 38만인데 앞으로 20년 지금 올해 태어난 애들은 지금 18만 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20년 지나면 군대 갈 수 있는 애들은 9만 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논쟁 없이 그냥 모병제 성격을 가진 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인 것 같고 이게 이대남을 겨냥한 정책이든 아니든 그런 와중에 있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비슷한 얘기하는 것 같고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뭐 여러 가지 추문 관련해 가지고도 여가부의 능력이나 역할에 좀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또 하나가 그거예요. 가령 제가 이제 58세인데 40세 이상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유리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여성차별의 문제가 있었는데 거꾸로 지금 한 37세에서 35세 미만으로 가면 모든 직역에 있어서 여성들의 월등한 우위예요. 사실은 기자시험을 보든 공무원 시험을 보든 거의 한 7, 80%가 여성들 합격자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여성 평등의 정책이 37, 8세 이하에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적용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기존의 여가부에게 부여됐던 임무나 역할 방식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현재의 상황 때문에 20대 대학생 남성들은 여러 가지 맺힌 게 많이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함축적인 한 단어로 표현한 게 지금 여가부 폐지 딱 이런 식으로 아마 이게 문제 제기가 된 것 같아요. 신경전 의원 자유롭게 글쎄요,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 그리고 여성의 문제, 여성의 차별 뭐 이렇고 이 문제가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까지 연동이 돼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 결혼의 문제 또 아동의 문제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여가부를 만들 때는 여가부라는 게 시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좀 미흡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집행력이 아무것도 없는 부서만 만드는, 그러니까 시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부서만 이름을 근사하게 붙여서 만드는 이게 부작용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모든 문제들, 여성의 문제, 가족의 문제, 아동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다 총괄하고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라는 걸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처럼 아무리 시대가 이렇다고 그래도 이게 좀 정부 기구인데 예. 이렇게 뭐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하는 건 대권 후보로서는 진지한 자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선거 캠페인의 효율성, 어떤 그 선정성, 이건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진지하게 국정을 논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좋습니다. 뭐 문제가 있는 건 고쳐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진지하고, 아무리 시대가 그래도 호흡을 좀 길게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 원희룡 본부장은, 정식 본부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사전에 논의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경원 전 의원도 여성가족부는 아직 존재할 이유가 있다, 뭐 이렇게 또 이견을 좀 표출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두 분께 모두 질문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시험을 봤는데 여성들이 더 성적이 좋아요. 그게 남녀차별 때문에 성적이 좋은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20대 남성들과 관련해서 네. 대체로 지금 이제 여학생들 시험 성적이 좋은 거는 그 누구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젊은 남성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세 가지 원인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군대. 네. 군 3년, 군 뭐 2년, 뭐 그 2년도 안 되거나 요새 18개월 내지는 뭐 2년 정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우리 젊은 남성들이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린 시절부터 좀 게임하는 시간이, 남성은 평균적으로 어린 남성들 같은 경우는 게임에 조금 더 친화적이고 네. 여성들은 게임에 조금 덜 친화적인 유전성이 좀 있는. 논란성 발언이신 것 같은데요. 좀 논란성이 있어요. 옛날에 유시민 작가가 이 얘기했다가 아마 좀 혼났던 것 같은데 네. 약간은 유전적인 남녀의 어떤 성에 따른 그런 어떤 이게 기질의 문제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마 유치원 시절부터 주당 학습 시간이 아마 한 최소한 5시간 이상 갈리지 않나, 이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음주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놀라서 발언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 문제를 지금 김민정 교수가 얘기했다고. 그럼 남성을 그러면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근데 거꾸로 보면 네. 그런 문제를 또 뭐 어쨌든 다 사람이 선택이잖아요. 네. 선택이고 자기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거고, 자기 삶에 어떻게 보면 자기 행동의 구체적인 한 시간에 자기 결정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경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특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유전적 물리적 특성이 분명히 일정 정도 있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했던 군 문제. 네네네.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뺏기는 측면도 있고. 한창 젊은 나이에 군에 네. 또 갔다가 오니까. 그래서 앵커께서 저한테 굳이 그냥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녀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도 적지 않고요. 뭐 오늘 신문에 사설 여러 군데 쓴 것도 저도 보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역으로, 아니 왜 그런 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 있다고 말하지 않느냐, 비겁하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신경민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남자 여자의 문제는 뭐 이 지금 시대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이거 뭐 고래로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여성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고 출산과 육아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죠. 또 사회문화적으로 우리는 또 여성들한테 과도한 그 가사 노동의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다 해보면 여성이 결과적으로는 많이 불이익을 당하는 건 맞습니다. 네네. 입사 시험 단계에서는 여성들이 그 공부의 축적량이 많고 성실한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경우는 분명히 여러 직장에서 확인이 되죠. 그런데 또 직장에서의 차별, 가사노동의 부담, 뭐 이런 것 때문에 경단녀들이 많이 나오는 건 또 뭐
그건 누구나 다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긴 호흡을 가지고 여성 남성의 문제를 사회 문화적인 차원까지 해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이걸 가지고 그냥 뭐 무슨 폐지 너 어떻게 뭐 한두 마디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글쎄, 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각 가정마다 베이비시터 한 명씩 붙이고 그다음에 식기세척기도 다 놔주고 그래야지 이거 다 평등한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한편으로는. 돈만 많으면 과학기술을 발전하고 싼 값에 공급할 수 있고 국가 전체의 재부가 많아지면 식기세척기야 뭐 5만 원에 하나씩 공급할 수 있으면 그거야 뭐 다 되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에 대한 공약이 남성에 대한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꼭 분리해가지고 이건 남성 공약, 이건 여성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그걸 또 표로 연결된다고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논란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김성환 앵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결혼했잖아요. 네. 우리는 결혼했고 우리는 자식이 있고 우리는 사실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다 지나왔던 나이들이잖아요 보면. 근데 20대나 30대 초반의 젊은이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맞벌이를 해야 되나, 애는 낳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어떤 문제로서 다가오는 거고요. 저는 요새 이제 방송국에 갈 때마다 언론을 접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 보면 거기도 이제 남녀 간의 성균형, 뭐 성차별 뭐 이런 문제들이 항상 논란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해결책은 그거예요. 스웨덴 같은 나라는 어떤 특정의 한 성이 어떤 특정의 직역에서 6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을 국가적으로 이게 법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가령 여성이 60%를 차지한다 그러면 최소한 남성한테 40% 할당이 되는 거예요. 또 거꾸로 남성이 60% 이 직역에서 가령 교사 직역에서 남성이 60%를 차지한다 그러면 여성에게 40%는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시스템으로서의 성적인 분배 이거를 국가적인 체제로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봤던 중에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앞자리 이준석 대표가 있으면 바로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성적 순으로 해야 된다고. 이준석 대표는 그 할당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것으로 아니 근데 지금 있는데요.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97%가 우리 여선생님들이에요. 그것도 적합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뭐 토론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신경민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이 주제는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뭐 무슨 부서 폐지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역사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굳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건 뭐냐면 지금 20대 30대 초반의 남성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굉장히 이런 시스템 때문에 자신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고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에너지가 응축돼 있어요. 폭발하기 직전인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이대남의 어떻게 보면 표심 이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공약 이게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의 화두고 사실은 그냥 여성가족 폐지 이게 다 글자는 7자인데 그 7자의 글자 속에 어마어마한 어떤 세상의 문제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론의 지적을 제가 빌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경쟁의 심화, 그리고 일자리 부족 이런 것들이 남녀 간의 성대결을 자꾸 더 치열하게 만들고 어느 한쪽을 좀 불리하게 만드는 구조로 갔다고 느끼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같이 논의해야 되는 건 아니냐 뭐 아마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여성가족부 폐지 이거 하나로 뭐 얘기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깊이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국민의힘 선대위 김경진 상임공보특보단장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공약 얘기 나왔으니까 참 오래간만에 공약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 당의 상황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 같은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 좀 화제 모으고 있고요. 생활 밀착형 공약 발굴에 좀 힘을 쏟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 끊겠다 이러면서 44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뭐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한 줄 공약이라고 해서 신쿵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뭐 공약을 발표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서학행 공약, 한 줄 공약 양쪽을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서학행 공약에 대해서는 근데 뭐 김경진 특보단장님이 평가해 주시고 반대로 한 줄 공약에 대해서는 신경민 전 의원님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 그 탈모 관련해서 그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셨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쓰는 돈은 어차피 전 국민이 대부분 지금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납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이게 건강보험에서 지출할 돈을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탈모하시는 분이 전 국민도 아니고 이게 질병 치료도 아니고 일종의 이제 미용적 효과인데 아름다운 미를 위한 주로 효과인데 네. 다른 사람들이 낸 돈을 가지고 그 4분의 1 정도 맥시멈 뭐 아주 적게 보면 한 20-30만에 불과하다고 하는 뭐 추정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대상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전 국민이 뭐 가장 많이 잡아봐야 나머지 국민 4분의 1을 위해서 건강보험에서 낸 돈을 그렇게 써도 되느냐.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건 또 하나의 파퓰리즘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 한 줄 공약이나 신쿵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전 의원님? 금방 쭉 우리가 남성 여성 문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하여튼 이건 소확행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하는 걸 일종의 이제 정치의 선정성 비슷한 건데 선정성 좋지만 선정성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좀 더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치가 보면은 이 엔터테인먼트 쪽, 연예계 쪽하고 비슷한 속성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연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부닥쳤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국민의 마음을 사는 거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정치는 인간과 사회와 이 역사에 엄숙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마이크로한 공약들 해야 되지만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논리적이고 뭐 합리적, 합법적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공약을 내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양쪽의 평가 한 번씩 말씀 듣는 것으로 이 주제는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뭐 더 뜨거운 주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발 이른바 멸공 논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기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것도 여수 멸치를 들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서 더 논란이 커지기도 했고요. 동네가 저도 그 마트에 가는데 윤석열 후보 동네하고 멀거든요. 근데 왜 거기 가서 장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저 자주 가는 곳이거든요. 김경진 의원님도 아시는 곳일 것 같은데요. 멸공날 왜 이렇게 키운 겁니까? 아니 이제 장보기 행사는 원래 이제 계획이 돼 있던 행사였고요. 네. 뭐 아마 그 동선을 그렇게 잡은 것은 이어지는 동선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잡았겠죠.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그냥 우연해서 시작한 게 이게 민주당 인사들의 장난적 논평으로 인해서 예. 그러니까 이상한 뇌피셜로 인해서 이게 너무 진지해져 버린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정영진 부회장이 이렇게 멸공인지 뭐 이런 이제 SNS를 올렸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이마트 가가지고 뭐 계란 그러니까 달걀파, 멸치, 콩 하고 사실은 더 산 게 지금 뭐 라면하고 통조림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인스타그램에는 이제 샵하고 하는 거로는 지금 달걀파, 멸치콩인데 네. 멸치콩이 이제 멸콩인데 그게 멸공 아니냐. 네. 달걀파는 이게 달을 파 한글파인데 그냥 한자로 파 깨트린다 이래서 문재인 대통령 깨트린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을 김의겸 의원하고 아마 조국 전 장관이 곁들인 모양이에요.
그걸 보고 나서 갑자기 나경원 의원이 그래 그러면 나도 멸치하고 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궁하고 멸치콩 무지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아마 또 대변인 한 분도 지금 멸치콩 사서 사진 올리고 이러면서 갑자기 그냥 민주당 의원님들이 또 조국 장관이 올린 해석을 가지고 그걸 진지하게 계속해서 지금 사진 찍는 인증샷 릴레이가 가가지고 조금 모양이 우습게 됐는데. 근데 심각한 거 아닌데 심각한 게 아닌데 심각하게 발전을 해버렸어요. 신경민 전 의원님. 맨 처음은 우연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의도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우연이라고 백보양보해서 인정을 하더라도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은 의도를 분명히 가진 거고요. 그런데 이제 공식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해시태그 붙이면서 하는 것들이 공식은 아니다. 선대위가 한 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이게 보니까 이제 자꾸 일파만파 커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덮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나가긴 지나가겠죠. 그러나 대단히 불쾌한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건 남습니다. 네, 웃자고 하는데 죽자고 달려든다고 그런 말이 정치권에 있긴 한데. 근데 이 멸공 논란 커지는 거 국민의힘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별 상관이 없는 문제 같아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달파를 이게 문재인 대통령 깨트린다고 해석하는 내피셜은 정말 놀라운 내피셜이고요. 네. 김의겸 의원. 멸공이 이제 중국 공산당을 겨냥했다라고 하는 해설이 지금 정설인데 사실은 이거죠. 이제 최근에 어쨌든 우리가 범중화권으로부터 무역수수 흑자가 어마어마하니까 범중화권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꿀단지인 것은 분명하죠. 근데 최근에 한 10년간 중국이 전 세계의 국제 질서에 여러 가지 위협이 된 것은 전 세계가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적 맥락 속에서 중국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상황. 그건 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굳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알겠습니다. 신세계 주가가 7% 폭락한 걸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여의도 인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민주당 전 의원,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특보단장인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